네,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ML랩 이남훈 교수님 연구실 통합과정 하고 있는 신성빈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제가 이번 달에 ICML에 가서 발표할 A Closer Look at the Intervention Procedure of Concept Bottleneck Models라는 논문입니다. 네, 이 논문은 아마존에 계신 조효한 박사님과 그리고 포스텍 ML랩 안성수 교수님, 이남훈 교수님과 공동 연구한 논문입니다. 네, 간단한 기호를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에 CBM이라고 해서 해석 가능한 뉴럴 네트워크의 한 종류 모델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모델에 인터벤션이라고 해서 어, 인간과 모델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시저가 하나 존재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그동안 이전 연구에서는 이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CBM이라는 모델이 가장 중요한 특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연구된 바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처음으로 좀 심층 분석을 하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됐고요. 그 이외에도 현재 인터벤션 그 프로시저에 담겨 있는 좀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가 발견을 한 그런 논문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CBM이라는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그리고 거기 인터벤션 프로시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한 백그라운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에는 이 인터벤션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스트레이터지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저희가 디벨롭한 스트레이터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합성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한 실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인터벤션 그 프로시저에 담겨 있는 좀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가 발견한 것을 공유드리고 마지막으로 디스커션과 컨클루전을 통해서 마칠 예정입니다. 네, 먼저 배경 설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셉 바틀넥 모델이라고 하는 이것은 ICML 2020년도에 나온 논문이고요. 네, 지금 이 피규어만 수식이 좀 깨져 보이는 것 같은데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엔드투엔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한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인풋 X를 받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타겟 클래스 Y를 그냥 바로 예측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면 저희가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많이 봐왔듯이 성능은 되게 잘 나오지만 저희가 그 의사결정 과정을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까마귀 사진이 들어와서 이게 왜 까마귀라고 판별했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기존 엔드-투-엔드 뉴럴 네트워크는 그것에 대해서 좀 답하기 어려운, 저희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자 많은 시도들이 예전부터 좀 시도되어 왔는데 이제 CBM이라고 하는 이 모델은 이제 중간에 컨셉 레이어를 하나 거쳐서 예측을 하면 우리가 해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이 들어오면 바로 타겟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컨셉 단을 먼저 예측한 다음에 그 예측한 컨셉을 바탕으로 타겟 클래스를 다시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셉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에 이미 기재되어 있고요. 한 가지 예시를 들면 이제 까마귀 같은 새 사진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타겟 클래스 까마귀를 바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컨셉, 그러니까 새의 경우에는 날개의 패턴이라던가 다리 색깔 이런 것을 먼저 예측한 다음에 뭐 다리 색깔이 날개 색깔이 검은색이고 뭐 몸집은 이 정도 크기니까 이것이 까마귀다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당연히 이제 예측된 컨셉 값을 보고서 얘가 까마귀라고 예측한 이유는 날개가 검은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까마귀라고 예측을 했구나 라고 저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존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CBM이라고 하는 모델은 단순한 해석 가능성을 높이는 것 이외에도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새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은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얘가 지금 저희가 보이는 것처럼 이 날개 색깔이 하얀색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날개 색깔을 검은색으로 잘못 예측을 해서 타겟 클래스를 이제 갈매기인데 예를 들어서 잘못 예측을 해가지고 까마귀로 예측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인간이 또는 그 도메인 엑스퍼트가 들어와가지고 아 얘는 사실 컨셉 값이 이 날개 색깔이 검은색이 아니고 사실은 하얀색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타겟 클래스 예측을 진행하면 그 더 정확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수식이 깨져서 다시 죄송한데 이게 인풋으로부터 컨셉을 예측하는 레이어가 하나가 있고 컨셉으로부터 타겟을 예측하는 이 레이어가 하나 있어서 이제 CBM에서는 두 개의 네트워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G, 이 부분을 F로 표시를 하는데 이제 인풋으로부터 컨셉을 한번 예측한 다음에 이제 이 예측한 컨셉 값에서 몇 개를 그라운드 트루스 값으로 도메인 엑스퍼트가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꾼 컨셉 값과 이제 원래 예측한 컨셉 값을 동시에 다시 F라는 타겟 프리딕터 네트워크에 넣어서 새 타겟을 예측하는 것을 인터벤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네, 혹시 인터벤션 프로시저나 CBM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거 조금 놓쳤을 수도 있는데, 그럼 컨셉이라는 게 네, 그 데이터셋에 주어져 있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를 그러면, 들어, 네, 네, 그러면 그 컨셉의 기준은 혹시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지가 좀, 그냥 도메인 그 엑스퍼트가 뭐 따로 정해주는 그런 컨셉이 담겨 있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냥 컨셉이 기재된 데이터셋이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이 CBM이라는 모델을 트레인시키는 거고, 사실 뭐 CBM을 트레인시키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따로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 새 이미지가 들어있는 CUV 데이터셋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웹 같은 데서 사람들에게 그 크라우드 소싱 맡겨가지고 컨셉을 획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 이거 인터벤션 할 때 모든 컨셉에 대해서 그 바이너리한 그 인터벤션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 이론적으로는 사실 뭐 이 컨셉 값이 바이너리가 될 수 있고 뭐 컨티뉴어스한 것도 될 수 있고 디스크리트한 것도 될 수 있긴 한데 어, 지금 CBM이라는 모델을 트레인하는 대부분의 데이터셋이 사실 컨셉이 바이너리로 돼 있긴 하고요. 아, 그래서 뭐 날개 색깔이 검은색이면 1, 검은색이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 있긴 하고 저희도 그 바이너리라는 컨셉의 특성에 맞춰서 이 연구를 진행하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9일에서 안 바뀐 거는 일부 컨셉만 인터벤션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뭐 이 이그젬플 같은 경우는 이 0.91이라는 컨셉 값은 그대로 사용을 했고 뭐 예를 들어서 이 0.8이라는 컨셉이 사실은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 값은 0이다라고 도메인 엑스퍼트가 알려줘서 0으로 바뀐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바뀐 컨셉 값을 토대로 다시 타겟 클래스를 예측한 것이 이 아래쪽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저도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놓친 걸 수도 있는데, 이 인터벤션이라는 게 그러면은 뭔가 그 컨셉 프레딕터가 예측을 잘못했을 때 뭔가 전문가 엑스퍼트가 들어와가지고 이 값을 뭔가 옳은 값으로 바꿔준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게 맞나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약간 뭐라고 해야지? 이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 예시가 쉬운 예시라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
제가 알기로 뭔가 이렇게 컨셉 버틀넥 모델을 학습을 시킨다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가 뭔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학습을 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전문가가 이런 사진을 보고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 있으면 그냥 사실 전문가가 이 사진을 보고 바로 클래스를 맞춰버리는 것도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인터벤션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정확한 뭔가 정확한 클래스를 얻어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러니까 네. 엑스퍼트가 타겟 클래스 레이블을 바로 알려주면 되는데 굳이 왜 컨셉 레이블을 먼저 알려주냐는 질문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어, 네, 만약에 인터벤션의 목적이 이 컨셉을 정확하게 맞춰서 타겟을 맞추는 거라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바로 클래스도 맞출 수 있지 않나. 그럼 약간 네, 그러니까 목적이 뭔지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받긴 했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메디컬 이미징 쪽에서 이제 네, 클래스 레이블이 뭐 예를 들어서 이 병이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 판단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네, 컨셉이 예를 들어서 이 뼈와 이 뼈 사이의 간격이 얼마다라는 거는 조금 알려주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클래스 레이블을 바로 알려주는 건 어렵지만 컨셉 레이블을 알려주는 거는 좀 훨씬 쉬울 경우에는 인터벤션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말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컨셉 프레딕션은 잘못되더라도 그 컨셉 프레딕션에서 타겟 프레딕션 하는 그거는 굉장히 잘 학습이 돼 있다라고 이제 가정하는 상황인 건가요? 뭐가 학습이 잘 그러니까 되었다고요? 그 말씀하신 게 효과가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직관으로는 컨셉 아, 프레딕터가 뭔가 예측을 잘못하면 음, 자연스럽게 그걸 기반으로 하는 타겟 프레딕터 성능도 떨어진 채로 학습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음. 말씀 주신 설명에서는 이제 컨셉만 제대로 예측이 되면 타겟 프레딕터는 네네.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 네,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고 이제 그 CBM이라는 모델에서 인터벤션이라는 게 좀 원활하게 되려면 네, 결국 그 컨셉으로부터 타겟을 예측하는 이 타겟 프리딕터의 성능이 엄청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뭐 합성 데이터셋을 여러 개 실험함을 통해서 이것도 나중에 좀 제시한 바가 있어서 나중에 공유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예시가 컨셉 프리딕터가 좀 잘못 예측한 케이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람이 직접 어노테이션을 고쳐준 건데 그러면은 이 틀린 데이터니까 이 뒤에 그러니까 타겟 프리딕션 할 때에는 이제 고쳐진 걸로 잘할 수 있지만은 이 모델 저기에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에 컨셉 프리딕션은 이 몰라 틀렸던 사실 아직 모르는 걸로 쓰게 되는데 이거를 나중에 다시 업데이트가 진행되잖아요. 아, 지금 테스트 타임 때 인터벤션을 수행하는 거라서 이게 이거를 고치고 나서 X2C 컨셉 프리딕터가 다시 재학습이 되진 않고요. 근데 그런 것도 충분히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려해 볼 사항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레인 때에는 별도로 인터벤션이 없는 건 네, 트레인 과정에서 인터벤션이 진행되지 않나요? 근데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인터벤션이 진행되지 않고 테스트 타임 때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터벤션이라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이 인터벤션 프로시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 이유가 이제 저희가 실험을 돌린 결과인데요. 이제 X축 같은 경우는 컨셉을 틀린 개수입니다. 그래서 총 그 컨셉 개수 중에 얼마나 컨셉을 많이 잘못 예측했냐라는 개수고 이제 Y축 같은 경우는 그 몇 개 컨셉을 틀렸을 때 시점에서 태스크 에러는 평균적으로 얼마가 되냐라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셉 에러가 0, 그러니까 모든 컨셉을 정확히 예측했을 때는 태스크 에러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 말인 즉슨 컨셉을 모두 정확히 예측하면
타겟 클래스는 거의 100% 어큐러시로 예측을 한다는 말이고요. 근데 이제 컨셉을 하나만 잘못 예측을 하더라도 이제 태스크 에러가 저희가 한 25% 정도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셉 에러가 한 3개 정도, 그러니까 한 3개 정도의 컨셉을 잘못 예측을 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미지를 클래스를 잘못 예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컨셉을 얼마나 잘못 예측하느냐가 태스크 에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을 저희가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컨셉 에러를 조금만 줄이더라도 태스크 에러는 확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인터벤션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컨셉 에러를 좀 많이 줄이게 되면 태스크 에러가 그에 따라서 확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 인터벤션이라는 메커니즘이 태스크 에러를 낮추는데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버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터벤션이라는 메커니즘이 아직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중요한 메커니즘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뭐 기존 연구와 저희 웍을 비교한 건데, 이제 뭐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저희는 인터벤션이 다양한 에스펙트에서 많은 실험과 분석을 진행을 했지만, 기존 연구나 그 이후의 다른 후속 연구에서는 뭐 좀 파셜한 이밸류에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데이터가 인터벤션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 아예 분석을 하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다양한 측면에서 좀 진행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트리뷰션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이 인터벤션 프로시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 분석을 진행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는 아까 죄송한데 전 페이지일까요? 5페이지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X에서 C로 가는 모델 하나가 있고 C에서 Y로 가는 모델이 또 하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를 들자면 Y를 맞추는 모델에서 나오는 백프로파게이션은 그라디언트는 전혀 X하고 C 사이의 모델에는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X2C 레이어 하나가 있고 C2Y 레이어 하나가 있고 총 저희가 2개의 네트워크를 학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2개의 네트워크를 따로따로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전체 다 같이 학습할 수도 있고, 이게 트레이닝하는 메커니즘이 여러 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트레이닝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제 그 Y에 대한 정보가 X2C 네트워크의 백프로포게이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음, 이거 인터 컨트리뷰션을 보니까 인터벤션 프로시저를 인덱스 어널리시스 한다라고 적었는데 네. 왜 이게 어널리시스가 지금까지 많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그 이전 연구들에서는 인터벤션 말고 뭐 CBM이라는 모델의 다른 문제들도 좀 많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집중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인터벤션이 이 태스크 에러를 낮추는데 엄청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이전 연구에서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 보면서 느끼는 거는 여기 컨셉이 못해도 15개인데 네. 실제로는 컨셉이 더 많나요? 실제 데이터셋에서 컨셉이 얼마나 되나요? 그거는 데이터셋마다 다르긴 한데, 이제 저희가 제일 실험을 많이 진행한 CUB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로 한 112개 정도 컨셉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돌아가서 네. 112개의 컨셉을 익스퍼트가 다 보고 커렉션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실 실제로 인터벤션을 쓰려면 몇 개의 컨셉밖에 저희가 알려줄 수가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한정된 버짓 안에서 인터벤션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좀 할 수 있을까를 저희가 맨 처음에 탐구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자라고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뒤쪽 부분에 그런 버젯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보여주시는 표가 인터벤션이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보조하는 표인 것 같은데 혹시 위에 있는 뭐 셀렉션, 코스트, 레벨, 인프 데이터를 이게 뭔지를 몰라서 아, 약간 네. 네. 이거는 그 다음 부분에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릴 거긴 한데 이제 뭐 셀렉션 같은 경우, 데이터 같은 경우만 잠깐 예로 들면 이제 데이터셋의 특성에 따라서 인터벤션 메커니즘이 되게 인터벤션이 얼마나 효과적인지가 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저희가 연구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 연구에서는 그 데이터셋 특성은 인터벤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분석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 연구는 그런 부분을 진행을 했다라는 측면이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뒤에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 뒤에서 계속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뒤에부터 왠지 메인 바디로 들어갈 것 같아서 드리는 네,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문제 의식을 느꼈을 때 인터벤션이 좀 더 익스플로러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굉장히 큰 의미의 좀 더 인터벤션 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인 건가요? 뭔가 특정한 주제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현재 과정 속에서는 되게 큰 문제가 하나의 네. 구체적인 문제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 어, 다시 아까 김동훈 교수님이 질문하고 좀 연관되는 것 같은데 제가 모티베이션을 제대로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컨셉 에러를 확 빨리 낮추면 태스크 에러가 확 줄어드는 걸 저희가 목격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컨셉 에러를 빨리 낮출 수 있을까를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셋에 컨셉 개수가 한 100개 정도로 되게 많은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떤 컨셉을 먼저 빨리 골라서 인터벤션을 진행해야 태스크 에러를 한정된 버짓 안에서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까를 다시 묻게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그러면 그 똑같은 개수의 컨셉을 인터벤션을 하더라도 태스크 에러를 빨리 낮추는 게 좋은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컨셉을 어떤 컨셉부터 인터벤션을 진행할까라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고요. 이제 그것에서 출발해 가지고 뭐 데이터가 인터벤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또는 뭐 테스트 타임 때 환경이 여기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를 계속 저희가 탐구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인터벤션이라는 메커니즘을 좀 제대로 탐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 전에 노테이션을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식이 약간 잘린 것 같은데요. 이제 X는 저희가 인풋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그 컨셉을 C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컨셉 같은 경우는 전부 바이너리로 가정을 해서 어떤 컨셉의 존재성이 존재하면 1, 존재하지 않으면 0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Y 같은 경우는 타겟이라서 그냥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 뭐 새의 종류 또는 뭐 질병의 유무 이런 타겟 클래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타임 때 이제 컨셉과 타겟의 예측값을 각각 C 햇 그리고 Y 햇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질문은 이제 그러면 인터벤션이 저희가 중요한 건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버짓 안에서 저희가 모든 컨셉을 다 인터벤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좋은 컨셉을 골라서 이제 테스트 타임 때 이거를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 알려줬더니 태스크 에러가 확 줄어드는 그런 컨셉을 먼저 인터벤션을 해야 되게 효과적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컨셉을 잘 고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컨셉을 선택하는 기준을 고르는 컨셉 셀렉션 크라이테리아라는 것을 여러 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뭐 데이터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 인터벤션의 효과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희가 관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각 컨셉 셀렉션 크라이테리아는 이 i번째 컨셉에 대해서 이제 스코어 SI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각 컨셉에 대해서 모든 스코어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스코어가 높은 순서대로 인터벤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이 컨셉 셀렉션 크라이테리아 몇 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이제 기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컨셉 셀렉션 컨셉을 어떤 것부터 인터벤션 하는지 정하는 기준을 그냥 단순하게 랜덤하게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 같은 거에서 또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같은 거에서 그냥 아웃풋을 하나 뽑아가지고 랜덤하게 스코어를 정해가지고 그냥 인터벤션을 진행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터벤션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몇 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고요.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언설턴티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컨셉 예측의 엔트로피가 높은 것부터 인터벤션을 진행하자는 메소드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셉이 모두 바이너리다 보니까 이제 0 또는 1로 가깝게 예측을 하면 이게 설턴티가 높게 되게 잘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컨셉 예측 값이 예를 들어서 0.5에 가까울수록 저희는 불확실도가 높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컨셉부터 먼저 인터벤션을 하자라는 메소드가 이 언설턴티 기반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메소드는 이 로스 기반인데요. 이제 예측된 컨셉 값과 그라운드 트루스 컨셉 값의 차이를 기반으로 이 차이가 가장 큰 것부터 인터벤션을 하자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사실 이게 제일 테스트 타임 때 저희가 쓰고 싶은 거고, 사실 그라운드 트루스 값과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부터 인터벤션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테스트 타임 때는 저희가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다만 저희가 개발한 방법이 실제로 이론적인 버퍼 바운드와 비교해서 얼마나 좀 잘 작동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 메소드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방법은 인터벤션을 실제로 진행을 해봤을 때 원래 클래스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까마귀, 갈매기 이런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의 확률 분포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인터벤션을 평균적으로 진행을 해봤을 때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이 확 많이 바뀌면 얘를 먼저 인터벤션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이 레벨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ECTP라는 메소드를 개발을 했고요. 그 외에도 다른 두 가지 방법론이 더 있지만 우선 시간상으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법론 관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여기서 이 크라이테리아들은 네. 테스트 타임에 다 계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트레이닝 시에는 이런 거를 활용하진 않는 거죠. 네, 트레이닝 시에는 인터벤션 메커니즘을 전혀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컨셉이 그라운드 트루스랑 많이 예측이 빗나가는 거랑, 그리고 이렇게 빗나갔을 때 예측의 정확성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가,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는 게 베스트일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여기에 있는 크라이테리아들은 그 둘 중에 하나만 네, 맞습니다. 타겟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이게 테스트 타임에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이 없어서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세 번째, 네 번째 합치면은 그런 식으로도 해볼 수 있지 않나요? 네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다만 다른 연구에서 이제 이 순서를 정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논문은 몇 개 있긴 했는데요. 이제 이전 논문에서 uncertainty와 이런 expected change를 좀 결합해서 해본다거나 그런 시도는 있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30분 정도 지나서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발한 컨셉 셀렉션 크라이테리아가 여러 개 있는데, 사실 이것도 그 크라이테리아마다 코스트가 다를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컨셉을 인터벤션하는 코스트를 타우 i라고 저희가 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스코어를 계산하기 위해서 컨셉 프리딕터 G나 타겟 프리딕터 F에 또다시 포워드 패스를 몇 번 거쳐야 하는 그런 크라이테리아가 존재를 하는데, 그런 크라이테리아에 대한 코스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퍼런스 시 코스트, 타우 G, 타우 F도 포함을 해가지고 이 각 크라이테리아마다 그 컨셉 셀렉션 스코어 SI를 이 SI를 전부 계산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냐라는 거를 저희가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코스트를 저희가 다 구해봤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실험을 진행한 부분도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시 환경에 따라서 인터벤션 레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문제를 탐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인스턴스마다 하나 인스턴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컨셉을 인디비주얼하게 인터벤션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룹 단위로 인터벤션을 진행하는 경우도 이전 논문에 있어가지고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좀 탐색하기 위해서 인디비주얼하게 하나하나씩 인터벤션 하는 경우, 그리고 관련된 그룹끼리 인터벤션 진행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눈 게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싱글 인터벤션, 배치 인터벤션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식으로 각 인스턴스마다 똑같은 버짓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지에서도 세 개의 컨셉을 인터벤션, 두 번째 이미지에서도 세 개의 컨셉을 인터벤션, 이렇게 하는 경우와 배치 인터벤션이라고 해서 총 버짓은 고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쉬운 이그젬플 같은 경우는 하나 컨셉만 인터벤션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예측을 잘 못한 경우에 얘를 더 인터벤션을 많이 해주자라는 것을 가정을 해볼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인터벤션 레벨을 달리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부터 실험 결과를 말씀드릴 예정인데 혹시 세팅에 대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테스트 데이터에서 적용하는 메소드라고 이해를 했는데 예측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배치 인터벤션. 다시 질문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막 배치 인터벤션 설명해 주실 때 네. 예측을 좀 잘 못했으면 인터벤션을 많이 하고 네. 잘했으면 적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테스트 데이터에서 네.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정확하게 판별은 하기 어렵겠지만 이거를 조금 제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로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각 컨셉마다 이 스코어를 계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싱글 인터벤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미지 내에서 예를 들어서 그 스코어가 가장 높은 3개씩 인터벤션을 하는 거고, 배치 인터벤션 같은 경우는 그 버짓을 모두 다 같이 공유를 한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이 전체 컨셉을 전부 다 묶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탑 몇 개를 같이 인터벤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버짓이 9개라고 치면 지금 컨셉을 모두 합해서 그 스코어가 제일 높은 9개를 인터벤션을 하는 거고, 싱글 인터벤션 같은 경우는 얘를 공평하게 3개 나눠가지고 얘도 가장 높은 거 3개,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도 가장 높은 거 3개, 이런 식으로 인터벤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가지 정도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인터벤션 이펙티브니스라고 해서 똑같은 개수의 컨셉을 인터벤션 했을 때 태스크 에러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찰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제시한 기준이 기존에 그냥 랜덤하게 순서를 정하는 거에 비해서 똑같은 개수의 컨셉을 인터벤션 하더라도 되게 태스크 에러를 많이 낮출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맨 왼쪽에 CUV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20개의 컨셉을 인터벤션 했을 때 이제 랜덤 같은 경우는 에러가 한 4% 정도 줄어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안한 방법인 그 언설턴티 기반의 경우에는 16% 정도 에러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로스 기반으로 한 경우는 한 20개 정도 컨셉을 인터벤션 했을 때 벌써 태스크 에러가 거의 0 근처에 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직 로스 기반과는 조금 격차가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이를 좀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아까 그 다른 컨셉 셀렉션 크라이테리아마다 그 스코어를 계산하는데 비용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을 좀 저희가 수식화해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알파 베타라는 이 모델링하는 개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어떻게 그 컨셉 셀렉션 크라이테리아 간의 상대적인 오더링이 변하는지를 저희가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이 그 알파 베타라는 이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는 그 랜덤이라는 이 기존에 저희가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알파 베타라는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원래는 좀 잘 된다고 생각했던 컨셉 셀렉션 크라이테리아가 이 어떤 상황에서는 되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그 실험을 한 바가 있고요. 근데 다만 이게 조금 그 하이포세티컬한 케이스고 현실과는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테스트 타임 때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인터벤션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 무조건 모든 상황에서 한 컨셉 셀렉션 크라이테리아가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테스트 시 환경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게 좋고 어떨 때는 이게 좋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벤션 레벨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인터벤션 레벨에 대해서도 여전히 저희가 제시한 크라이테리아가 랜덤 인터벤션에 비해서는 효과적이더라라는 것을 밝혀냈고요. 그리고 인터벤션 레벨마다 어떻게 뭐 인디비주얼하게 인터벤션 하는 것이 그룹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그 같은 개수의 컨셉을 인터벤션 했을 때 좀 효과가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배치 인터벤션 했을 때가 싱글 인터벤션 했을 때보다 좋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실험을 한 바가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컨셉 프리딕터 G와 타겟 프리딕터 F를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 하느냐에 따라서 트레이닝 스킴이 여러 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컨셉 프리딕터 G, 타겟 프리딕터 F를 그냥 각각 따로 인디펜던트하게 트레이닝하는 메커니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앞단을 먼저 트레이닝하고 나서 뒷단을 그 예측값을 토대로 트레이닝하는 그런 메소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이거를 그냥 하나의 네트워크로 퉁쳐가지고 같이 조인트하게 그 트레이닝을 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기존 CBM 페이퍼에서 제안된 트레이닝 스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밝혀낸 거는 이 트레이닝 스킴의 달라짐에 따라서 또 인터벤션이라는 메커니즘의 효율성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혹시 그 실험 결과에 대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방금 혹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밝혀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조금만 뭐 어떤 게 효과적이다라든지 네네. 아니면 네, 그런 것들 조금만 부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컨셉 셀렉션 크라이테리아를 하나로 고정을 하고 저희가 트레이닝 스킴을 바꾸면서 진행을 해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정된 컨셉 셀렉션 크라이테리아 하에서 인디펜던트로 트레이닝하는 게 제일 인터벤션 효과성은 제일 좋더라라는 게 있고요. 근데 반대로 죄송해요. 제가 혹시 잠깐만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서 그러면은 인디펜던트하게 하거나 시퀀셜하게 학습하는 경우에는 컨셉에 대한 레이블이 주어지는 경우인가요? 트레이닝 시 말씀이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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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닝 시예요. 네네. 컨셉에 대한 레이블은 그러니까 트레인 시에는 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컨셉에 대한 레이블로 다 주어지는 상황인 거군요. 네네. 아, 시간 때문에 좀 빨리 성급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조금 자세히 네. 설명드리자면 이제 뭐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컨셉 프리딕터 G 같은 경우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C를 받아서 학습을 하는 거고요. 이제 타겟 네네. 프리딕터 그라운드 트루스 C와 그라운드 트루스 이 타겟 클래스 이 그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네. 시퀀셜 같은 경우는 얘를 합단을 먼저 학습을 하고 타겟 프리딕터를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겟 네네. 프리딕터 F를 학습할 때는 이제 예측된 컨셉 값을 가지고 타겟을 학습하는 거를 타겟을 네. 예측하는 거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그라운드 트루스가 들어와서 이 뒷단 네트워크 F를 학습을 하는데, 시퀀셜 같은 아. 경우는 여기 그라운드 트루스가 아니라 예측 값을 바탕으로 타겟을 예측하는 네트워크를 학습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네, 그럼 아까 전에 질문대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인터벤션 경향이랑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금만 다시 네.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네. 뭐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긴 한데, 원래 그 이전 페이퍼에서 말씀한 게, 그 이전 페이퍼에서 언급된 게 조인트로 트레이닝할 때가 제일 테스트 에러가 낮다. 근데 인디펜던트로 하는 게 테스트 에러가 제일 높다라는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인디펜던트로 트레이닝하는 게 테스트 에러는 좀 높을지라도 인터벤션 이펙티브니스는 제일 높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출발점은 제일 높지만 같은 개수의 컨셉을 인터벤션 했을 때 이 초록색 인디펜던트가 제일 테스트 에러가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트레이닝 스킴이 달라짐에 따라 인터벤션 효과성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에는 왜 에러가 올라가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합성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어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인터벤션이 잘 진행되는 반면에, 이제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인디펜던트로 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떨어지지만 다른 메소드로 했을 때는 인터벤션이 거의 효과를 못 보고 되게 많이 이 테스트 에러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신테틱 데이터로 이제 데이터셋 특성을 달리하면서 인터벤션을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테틱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봤듯이 이제 데이터셋마다 인터벤션의 효과성이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을 저희가 관찰을 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세 개의 커설 그래프를 기반으로 합성 데이터셋을 좀 생성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터벤션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들여다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 레이블이 결정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관련된 컨셉 값 C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컨셉 값을 기반으로 어떤 인풋이 생성이 될 건데, 이 인풋을 생성하는 거에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노이즈 G와 컨셉 C를 합쳐서 인풋 X가 생성되는 이런 제일 단순한 그 그래프를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히든 컨셉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그 리얼리스틱 시나리오에서 이제 클래스 레이블에 영향을 끼치는 컨셉 값을 모두 알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어떤 숨겨진 컨셉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가정하기 위해서 이제 히든 컨셉이라는 거를 더 가지고 이 그래프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C 다이버스 컨셉은 일단 시간상 넘어가고 히든 컨셉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피규어가 깨져 보이는데 지금 히든 컨셉만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히든 컨셉의 비율을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0%라고 치면 저희가 생성한 컨셉 중에 모든 거를 학습에 이용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히든 컨셉의 비율이 50%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가 생성해낸 것 중에 50%만 학습에 이용하고 50%는 그냥 아예 얘가 트레이닝 시에 못 보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당연히 이제 히든 컨셉의 비율이 많아질수록 히든 컨셉의 비율이 많아질수록 인터벤션이 되게 비효율적으로 변하더라라는 거를 저희가 관찰을 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게 저희가
그 나머지 50%에 대해서 모든 컨셉 값을 다 알려주더라도 저희가 모르는 50%의 컨셉이 이 클래스 레이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터벤션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그 실제 그 디플로이먼트 시에 그 전문가들이 인터벤션 메커니즘을 사용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마지막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섹션에서는 저희가 현재 인터벤션에 어떤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넣은 건데요. 네, 두 번째 포인트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머저리티 보팅이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셋 프리프로세싱 과정을 이용해서 기존 논문에서는 그 CBM이라는 모델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같은 클래스의 인스턴스들은 전부 같은 컨셉 값을 갖도록 그냥 머저리티 보트를 해가지고 합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까마귀 클래스에 대해서 이게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어떤 까마귀는 날개 색깔이 하얀색으로 어노테이트된 샘플이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까마귀 샘플이 그 까마귀 날개 색깔이 검은색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 노이즈를 좀 없애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면 다수가 까마귀 클래스 중에 다수는 날개 색깔이 검은색이니까 이걸로 그냥 컨셉 값을 합쳐버리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 프로세싱을 진행하고 학습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그 관측한 거는 태스크 에러가 좀 낮고 인터벤션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지만, 이게 페어니스 측면에서는 좀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특정 클래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제로 이미지를 봤을 때 이 언더팔치 컬러가 다수는 블랙이지만 소수는 화이트인 그런 클래스가 존재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 소수의 이미지도 사실 다수의 컨셉 값을 따라가도록 학습이 되고, 인터벤션에서도 그 자기 원래 색깔을 알려주면 오히려 더 태스크 에러가 증가하고, 이 다수의 색깔을 맞춰가도록 인터벤션을 진행을 해야 태스크 에러가 낮아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가지고 저희가 이 데이터셋 프리프로세싱 과정에 있어서 조금 페어니스 이슈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인터벤션 프로시저에 대해서 좀 심층 분석을 해보고자 했고요. 그리고 그 컨셉 셀렉션 메소드를 좀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를 여러 개 제시를 했고, 특히나 뭐 데이터셋, 합성 데이터셋을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 프레임워크를 제시해서 이런 데이터셋에서 나중에 개발되는 컨셉 셀렉션 메소드들이 그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나 데이터셋 특성에 따라서 이 인터벤션의 효과성이 되게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도메인 엑스퍼트나 뭐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인터벤션을 진행한다면 이런 특성들을 좀 고려해서 인터벤션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뭐 퓨처워크로는 이런 게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ICML 워크숍에 그 CBM의 다른 측면인데 뭐 데이터를 너무 많이 필요한다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고 이번 워크숍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결론 드리자면 CBM의 인터벤션 프로시저에 대해서 좀 깊게 들여다본 최초의 웍이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양한 컨셉 셀렉션 크라이티리어를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그 변수들이 이 양상을 좀 많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희가 밝혀냈고, 마지막으로 현재 인터벤션 프랙티스에 좀 페어니스나 뭐 릴라이어빌리티 측면에서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밝혀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그러면 결론 부분에서 따로 뭐 실제로 CBM을 학습할 때, CBM을 적용할 때 좋은 프랙티스를 구체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세 번째 분리 포인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 아니면 어떤 컨셉 셀렉션 크라이테리아를 써라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약간 네. 근데 그 부분이 뭐 대체적으로는 어떤 게 좋은 게 있긴 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셋의 특성이나 뭐 theoretical cost라던가 이런 게 달라지면서 이 상황에서는 얘가 좋은데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메소드가 더 좋다 이런 게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웍이랑은 사실 관련이 없는데 CBM이라는 모델이 그냥 이 컨셉 안 썼을 때 하나 클래시파이어 학습한 모델보다 성능이 더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터벤션 없이는 엔드 투엔드에 비해서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로 안 좋아요, 혹시? 이제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CUB 같은 경우는 얘가 그 인터벤션을 안 썼을 때 CBM이 태스크 에러가 한 지금 24%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엔드 투엔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한 15%에서 20% 사이로 기억을 해서 한 5% 정도 내외로 차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어떻게 보면 마이너해 보인 걸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언설텐티를 제한을 하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제한이요? 제한. 네네. 그럼 그 언설텐티 기준으로 셀렉션 크라이테리아를 인터벤션 그 셀렉션 크라이테리아를 하는 거는 기존에는 없었던 전략이었던 건가요? 네, 저희가 이게 유립스 워크숍 때 먼저 제출을 하고 그걸 발전시켜서 ICML 때 냈었는데 유립스 워크숍 때 이거 언설턴티는 없었고 저희가 같이 동시대에 유립스 워크숍에 낸 다른 두 논문이 있었는데 그 논문에서 이제 언설턴티 관련으로 그 인터벤션을 진행하는 논문이 있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만 그 두 논문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셀렉션 그러니까 어떤 컨셉부터 먼저 인터벤션을 할까 여기에만 좀 초점을 맞춘 부분이 있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안 쓴 것 같아서 저희가 다른 부분의 영향력도 좀 체크해 보고자 했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